정말 많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네, 요즘 어린아이 키우는 부모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 국민이 분노와 안타까움으로 들썩이고 있죠. 사랑으로 양육돼야 할 곳에서 오히려 학대를 받는 일이 잦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이번에는 과연 믿을 만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를 취재하는 김잔대 기자도 오늘 스튜디오에 함께했는데요. 네, 장관님 세종시에서 먼저 오신 거죠? 오늘은 업무 보고 때문에 서울에 있었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최근 불거진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터뷰를 들어본 이후에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예. 어떻게 그런 자질이 없는 사람이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 될 수 있는지 정말 화가 많이 나네요. 선생님들 한두 명의 아이도 아니고 여러 명의 아이들 힘들게 돌보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마음을, 힘든 심정을 아이들에게 그렇게 폭력으로 표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나 벌금형으로 끝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고 법안이 개정이 돼서 더 강력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분노한 시민들 편집해서 보여드린 정도가 이 정도 반응입니다. 어린이집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먼저 최근 들어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주무 장관으로서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일단 이제 앞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그 교사나 그 시설은 영구 퇴출시키겠다 하는 것을 법제하겠다고 의지를 밝혔고요. 또 그 밖에도 CCTV를 의무화하겠다 하는 것,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게 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보육교사의 질을 좀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보육교사 양성 체계를 재정비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성교육, 적성교육을 강화하겠다라는 것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끝으로는 이 보육교사들 또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 인증 체계도 이제는 그 시설 기준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직접 참여해서 평가하시는 방식으로 바꾸고 그리고 또 보육교사들의 어떤 업무 스트레스도 좀 완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동학대 방지 대책 개괄적으로 크게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넬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 한 번만 학대하면 영구 퇴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의미하는데 이 학대가 어느 정도인지 기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일단 심한 정도의 학대여야 될 텐데요.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든가 수사기관, 또 학부모님들, 또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지금 저희가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출이 됐다 하더라도 간판만 바꿔서 다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반복돼 온 게 사실인데 만약에 이번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퇴출되면은 교사나 원장도 다시는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저희들 이번에 정부 방침은 그렇게 영구 퇴출을 시키겠다 하는 것이 강한 의지입니다. 네, 다음 질문 좀 드릴게요.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CCTV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 21%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또 의무화하기 전에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이게 통과가 좀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좀 다른 법안들이 있으신지요? 네, 먼저 말씀드릴 것은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저희가 생각하지만 그 CCTV가 만병통치약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 아동 학대가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시설이 학부모나 또는 지역사회에 개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부모들이 언제든지 참관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면은 예. 이런 사태를 근본적으로 저희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개방을 하는데 그런 하나의 수단이 CCTV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CTV가 있으면은 어느 정도 예방에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충분하다, 이것만으로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고요. 예. 그동안 많은 CCTV 도입을 위해서 저희들도 정부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은 데 대해서 요구를 해오시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꼭 이것을 좀 법제화했으면 하는 게 저희 희망입니다. 네, 네. 이 설치만 의무화가 되는 건지 아니면 부모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렇게 개방이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고 또 부모님들이 원하셔서 열람을 하시겠다고 하면은 열람하실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까지를 법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방지대책 세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예.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평가 인증 방식 개선. 이번에 문제가 됐던 인천의 어린이집도 이 평가 인증을 받았는데 우수 어린이집으로 평가가 됐지요. 예, 과연 그렇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평가가 됐는지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계획이신지요? 네, 지금의 평가 방식은 쉽게 공급자 위주의 평가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 기준에 어떤 것들을 갖추었는가 안 갖췄는가 거기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어느 이제 기준에 맞으면 합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높은 점수를 받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시설을 갖추었느냐가 아니라 그 각각 오는 그 어린이들한테 어떠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평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학부모 분들이고요. 아이를 보고 또 거기서 어떤 급식을 하고 있고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고 또 어떻게 아이들을 취급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도 평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평가 방식을 이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완전히 틀을 바꾸겠다 하는 게 저희들의 의도입니다. 예, 그렇군요. 마지막 키워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네. 보육교사 자격 요건 강화입니다. 예. 네, 보육교사 자격 요건 강화. 전에 말씀하신 것이 국가고시를 추진한다. 이 보육교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정확히는 이제 국가고시 등록 함께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서 확정된 방침을 말씀드리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교육교사가 양성되는 그 루트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그 사이버 교육을 통한 온라인 그 교육에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교육 프로그램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들을 좀 재정비를 하고 또 실습 교육을 강화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성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현재 뭐 아이들 어린이집에 보낼 때와 또 집에서 그냥 어머님들이 키우실 때 이럴 때 이렇게 좀 그 보조되는 자금이 조금 다르다고 들었어요, 김전대 기자. 네. 지금의 제도를 보면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때 아이의 그 연령에 따라 다른데 아이를 시설에 보내서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과 엄마가 직접 키우는 거에 그 정부에서 지원받는 그 금액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0세 아이, 그러니까 만 1살이 되기 전에 아이를 기준으로 보면 그 내가 직접 집에서 키울 경우에는 보육지원료가 정부에서 20만 원이 나오고요. 예.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에는 40만 6천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2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만 놓고 생각해 볼 때는 흔하게 이제 어머니들 사이에서 내가 직접 키우면 힘들고 돈으로는 또 좀 손해보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좀 약간 팽배해 있으면서 필요 없이 그 아주 어린 아이 영아들을 그 어린이집에 보내가지고 이게 갑자기 수요가 확 늘어난 그런 측면도 없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잔디 기자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관 갖고 계신지요?
예, 뭐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만 2세 이하 영아들의 경우는 부모님들이 집에서 직접 키우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예.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저희가 어떤 유도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도가 사실은 그렇게 맞지 않다 그러면 좀 조정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전지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집에서 양육수당을 받으면은 시설에 맡길 때보다 한 절반 정도의 혜택을 받고 계신데요. 이런 예.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걸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예. 그리고 또 과다하게 시설에 맡기려는 요인이 있다고 하면 그런 점들을 줄여나가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예. 4가지 대책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대책들이 뭐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에서도 뭐 관련 법안들이 처리돼야 할 것도 있을 것 같고 언제쯤 처리가 되고 어떻게 시행되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단기적, 장기적으로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먼저 이런 벌칙을 강화하고 CCTV를 의무화하는 이런 식의 단기 대책들은 저희가 한 2월 중에 국회에서 이제 통과를 시키는 것을 목표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다 장기적인 구조적인 문제, 보육 시스템을 고친다거나 또는 보육 교사들 양성 시스템을 고치는 이런 것들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2월 통과되면은 3월쯤이면은 CCTV 설치 의무화는 시행이 되는 걸로 볼 수 있겠군요. 저희들은 CCTV가 법제화 된다면은 즉각 그것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동학대 방제 대책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중요한 현안이 있죠. 올해 뭐 금연이 화제입니다. 특히 장관님 금연을 선언하셔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대통령도 이제 작심삼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셨습니다. 지금도 물론 담배 피고 있지는 않으시겠죠? 예, 뭐 금연하고 있습니다. 예. 장관님 금연 선언한 이후에 저희들이 관련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네. 아닌가요? 예. 예. 장관이 저 시선을 세종시 보건소. 예. 금연 클리닉인데 저기서는 뭐 지금 그럼 금연하신 지 21일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한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주 정도 되셨네요. 예. 금연 일기를 쓰신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예, 뭐 하여튼 담배를 안 피려고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뭐 그 집사람이나 또 이제 아이가 좋아합니다. 특히 몸에서 냄새 안 난다고도 좋아하고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좀 피곤한 것도 좀 덜하고 한 것 같습니다. 단 거 많이 당기시진 않으신가요? 예, 그래서 좀 살이 찔까봐 최근 들어서 좀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금연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작심삼일은 장관님이 지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솔직한 심정을 듣기 위해서 OX판을 준비했거든요. 네, 제가 여기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거 들어주시고요. 예. 첫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네, 나는 금연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O입니까 X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렵군요. 예. 그러나 금연은 꼭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부의 금연 정책으로 흡연자 20%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 다 오를 들어주셨어요. 네. 예. 강도 높은 금연 정책 예고하셨고 현재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흡연자들 참 힘들다는 분들 주변에 많은데요. 한 가지 더 금연 정책 관련해서 이 담배값에 경고 그림, 좀 어떻게 보면 끔찍한 경고 그림을 넣겠다. 뭐 이런 계획이 있는데 언제쯤 시행이 가능할까요? 예, 경고 그림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2005년에 예. 그 담배 규제 협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예. WTO에. 그러면서 2008년까지 도입을 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한 제도입니다. 그것이 잘 이제 늦어지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미 늦었고요. 저희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아마 2월 이제 국회가 열리면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예. 경고 그림을 꼭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달부터 또 모든 식당과 커피숍에서 이제 담배 피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연구역의 스크린 골프장에는 아직까지 도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예, 스크린 골프장이나 당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체육시설인데요. 체육시설은 저희가 예. 어느 시설에
이상 기준 면적 이상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여긴 작은 시설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은 이 실내 체육 시설은 이 간접 흡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큽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최대한 빨리 여기도 같이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업무보고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겠다 이렇게 밝히신 점인데요. 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저희 이 인구 고령화를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후 대비를 걱정하고 있는데요. 근데 정부의 방침, 보건복지부의 방침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모두 다 국민연금 수급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인 1연금제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가입 기회가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전에 일을 하시다가 결혼을 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국민연금에서 적용 제외자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납부를 못 하십니다. 예. 이번에 거기서 예외 규정을 두어서 계속 가입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또 실업자분들, 또 저소득 근로자분들 이런 분들도 저희들이 보험료 지원을 해드려서 그 가입 기회를 좀 넓혀드리는 이런 식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서 이제 원격 진료하는 것들 이제 확대 방안을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요. 예. 사실 의사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신지요? 예, 뭐 지속적인 대화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하신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의료계가 논의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면은 동네 의원들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원격 의료는 동네 의원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책을 포함한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